반갑습니다, 여러분. USRP를 이용한 디지털 통신 실습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김영민입니다. 계속해서 GRC 관련 실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USRP를 이용해서 QPSK 트랜시버를 만들어 볼 텐데, 그 과정의 첫 번째로 먼저 송신기, 시뮬레이션 송신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QPSK 트랜시버를 만들기 전에 QPSK 통신에 필요한 배경 지식들을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QPSK 디지털 통신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은 심볼 매핑이라는 건데, 이 심볼 매핑이라는 거는 어떤 IQ 샘플들을 그에 대응하는 비트 조합 로 매칭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래의 그림과 같이 4개의 IQ 샘플이 있다고 할 때 그 각각의 IQ 샘플의 위치를 나타내면은 다음과 같은 복소수로 표현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I와 Q가 둘 다 양인 경우, 1,1인 경우, 그리고 I와 Q가 I는 양의 숫자, Q는 음의 숫자, 마이너스 1을 가지는 경우 1-1j, 그리고 어, Q는 1, I는 마이너스 1인 경우, 그리고 I와 Q가 둘 다 마이너스 1인 경우, 이렇게 크게 네 가지 QPSK 경우 네 가지의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각각의 심볼에 대응하는 비트를 우리는 00, 01, 10, 11이라고 매칭을 해주는 거죠. 이런 과정을 심볼 매핑이라고 하고, 이렇게 정의된 그래프 형태를 우리는 컨스텔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어떤 심볼과 비트를 매핑하는 거는, 이거는 어, 여러분들이 만드는 송신기와 수신기가 서로 약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어, 이 비트 매핑이나 위치가 변해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심볼 매핑이 끝나고 난 다음 과정은 그 매핑된 심볼을 웨이브폼으로 바꿔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 해당 컨스텔레이션에 해당하는 어떤 비트들을 아날로그 웨이브폼 형태로 바꿔주게 될 텐데, 오른쪽에 있는 웨이브폼을 예를 들면 이럴 거죠. 현재 파란색이 I고 빨간색이 Q에 해당을 하는데요. 제일 첫 구간에 보면은 I도 1이고 Q도 1, I도 1이고 Q도 1인 부분, 즉 비트 00에 해당을 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 구간에서는 I가 마이너스 1, Q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1, 1에 해당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간은 동일하게 I랑 Q가 1이므로 여기도 00에 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구간은 I는 마이너스 1, 그리고 Q는 1에 해당을 하므로 I가 마이너스 1, Q가 플러스 1인 부분 1, 0에 해당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다음 부분도 00, 00, 여기가 심볼이 두 개가 연속된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타이밍상. 그리고 그 다음 구간은 i가 플러스 1, q가 마이너스 1이니까 0, 1에 해당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의 경우에는 또 1, 1에 해당하게 되겠죠. 즉
이 웨이브폼이 의미하는 바는 비트 00, 11, 00, 10, 00, 00, 01, 11에 해당하는 웨이브폼이 될 겁니다. 다음으로 해줘야 될 과정은 이 만들어진 웨이브폼을 필터링 해주는 과정이며 이 과정을 우리는 펄스 쉐이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펄스 쉐이핑을 한다는 것은 필터링을 해준다는 얘기인데 이 펄스 쉐이핑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필터 중에 하나가 바로 루트 레이즈드 코사인, 약어로 RRC라고 하는데 이 루트 레이즈드 코사인 필터가 될 거예요. 그리고 필터링이 되고 나면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약간 스무스한 웨이브 폼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 펄스 쉐이핑을 진행하는 이유는 어, 일반적인 펄스 형태의 경우 왼쪽의 그림처럼 많은 주파수 성분, 즉 넓은 대역을 필요로 해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는 물론 사각에 가까우면 좋겠지만 실제 환경은 우리가 밴드를 어떤 제한된 밴드를 서로 나누어서 여러 개의 채널이나 애플리케이션들이 나누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보내는 신호의 밴드위스를 제한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터링을 통해서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내 신호의 밴드위스를 좀 제한해 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될 파라미터 중에 하나가 samples per symbol이라는 파라미터입니다. 이 samples per symbol이라는 파라미터가 언제 필요하냐면은 어, 여러분들이 IQ 샘플, 즉 하나의 심볼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심볼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IQ 샘플들이 필요하게 될 텐데 아래 그림처럼요. 이 심볼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몇 개의 IQ 샘플을 사용할 거냐를 나타내는 파라미터가 바로 samples per symbol이라는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이 값이 너무 작으면 당연히 심볼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거고요. 오히려 반대로 너무 크게 되면 쓸데없는 프로세싱이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값을 적절하게 선택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 samples per symbol이라는 값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적절히 설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통신의 목적을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는 게 바로 통신 속도, 데이터 레이시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kbps, 100k bit per second의 통신 속도를 달성하고 싶다고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모듈레이션 스킴은 QPSK라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하나의 QPSK 심볼은 두 개의 비트를 의미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00kbps를 달성하겠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QPSK 모듈레이션을 사용을 할 때 이 QPSK 심볼의 한계가 두 비트를 의미하니까 100kbps를 2로 나눠준 값이 즉 50kilo SPS 심볼 퍼 세컨드가 필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 한 개의 심볼을 만들기 위해서 10개의 IQ 샘플을 사용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이 각각의 한 개의 샘플당 10개의 IQ 샘플이 필요하니까 최종적으로 우리는 여러분들의 그 USRP의 샘플 레이스를 IQ 샘플 레이스를 500kHz로 설정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될 거예요. 즉 우리가 이 값을 samples per symbol 값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하드웨어의 성능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참고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제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USRP를 사용해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주로 사용하는 샘플 퍼 심벌 같은 경우에는 물론 모듈레이션 스키마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어, 최소 2개에서 많을 때는 한 16개까지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직접 QPSK 트랜시버 그 중에서 먼저 시뮬레이션으로 QPSK 트랜스미터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에 프로그래프를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지 않던 함수들이 블록들이 많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전체적인 플로우를 살펴보면 제일 첫 번째로 임의의 데이터 0부터 3까지의 임의의 숫자를 만들어주고 그걸 심볼 매핑을 하고요. 그리고 그 심볼들에 내가 하나의 심볼을 만들기 위해서 몇 개의 샘플을 사용할 건지 그래서 샘플스 퍼 심볼 값을 지정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펄스 쉐이핑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업 컨버전 우리가 베이스밴드 신호를 RF 신호로 바꿔주는 업 컨버전을 하고 이 부분은 노이즈를 추가해 주는 부분이에요. 예, 실제 채널에는 노이즈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뮬레이션 해주는 부분이 될 겁니다. 자, 먼저 여러 가지의 베리어블들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우리는 이 예제에서 샘플 레이스는 80K 그리고 샘플스 퍼 심벌은 8개, 즉 하나의 심볼을 만들기 위해서 8개의 IQ 샘플을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어컨버전을 하는 센터 프리퀀시는 500kHz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죠. 그 다음에 베리어블 중에 하나가 심볼 매핑을 위한 베리어블을 만들었는데요. 이 심볼 매핑을 위한 베리어블은 그 값이 우리가 아까 봤던 이 컨스텔레이션 맵, 심볼 매핑을 위한 이 컨스텔레이션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비트 00, 01, 10, 11에 해당하는 이 값이 각각이 10tin수로 나타나면 0, 1, 2, 3이 될 거고 그 0, 1, 2, 3에 해당하는 그 각각의 심볼 맵을 리스트 형태로 안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Qt GUI range 베리어블을 사용해서 id를 노이즈의 채널에 있는 노이즈를 조절하기 위해서 노이즈 바를 하나 만들어주고 그때 디폴트 밸류는 0, 스타트 값은 0, 스탑 값은 1, 그리고 스텝은 1 마이크로로 만들어 주고요. 다음에는 바로 지금 예제에선 사용하지는 않을 건데 나중에 성수신기 간의 주파수의 차이를 일부러 주기 위해서 즉 이런 경우를 프리퀀시 옵셋이라고 하는데 이 프리퀀시 옵셋을 만들어 주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한 변수 델타 프리퀀시를 하나를 추가를 해 줄게요. 그리고 이 DF의 디폴트 밸류는 0, 시작은 마이너스 50ml, 스탑은 50ml, 그리고 스텝은 5ml로 해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플로그래프를 만들 건데 이 플로그래프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시작 부분,
같은 경우에는 랜덤 소스 블럭이랑 chunks to symbols 블럭을 사용을 할 텐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0부터 3까지의 랜덤한 값을 만들어서 그 값에 대응하는 0, 1, 2, 3에 대응하는 비트 00, 01, 10, 11에 대한 심볼 매핑을 해주게 될 거예요. 이때 랜덤 소스 프로퍼티는 output 타입은 인티저 그리고 우리는 0부터 3까지의 숫자가 필요하니까 미니멈은 0, 맥시멈은 4라고 설정을 하고요. 이 number of samples는 적당히 많은 숫자를 넣어주기 위해서 10K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hunks to symbol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input 타입은 인티저로 놓고 output 타입은 컴플렉스 IQ로 놓을 거예요. 그리고 심볼 테이블이 있는데 이 심볼 테이블은 우리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심볼 맵이라는 변수가 있었죠. 여기에 따라서 00, 00 우리가 아까 봤던 심볼 맵은 이렇게 만들었었죠. 여기가 00이고 여기가 01이고 여기가 11이고 여기가 10이고 그렇죠? 이렇게 매핑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음 부분은 throttle 블락이랑 repeat이라는 블락인데 이 중에서 repeat이라는 블락을 이용해서 우리가 samples per symbol이라는 파라미터를 설정을 할 거예요. 즉 내가 하나의 그 심볼 값을 뭐 1 플러스 1j다 라고 하면은 이 1 플러스 1j라는 값을 예를 들어서 리핏을 8번 하겠다 라고 하면은 그만큼 심볼의 길이가 늘어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리핏이라는 블락을 이용해서 samples per symbol 값을 설정해 줄 수 있고 그건 우리가 그 property 안에 interpolation이라는 값을 수정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블락은 펄스 쉐이핑을 위한 블락인데요. 보면은 root raised cosine filter라는 블락을 사용해서 펄스 쉐이핑을 해줄 거고요. 나머지는 뭐 디스플레이를 위한 부분이니까 일단 무시를 하시고 그리고 버추얼 싱크 같은 경우에도 이 프로그램이 오른쪽으로 너무 길게 확장이 되니까 좀 편의를 위해서 붙여놓은 거니까 이것도 일단은 무시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root raise cosine 필터의 프로퍼티는 이렇게 설정을 할 거예요. 심볼 레이스는 샘플 레이스를 samples per symbol로 나눠준 값으로 할 거고 알파는 0.8, number of taps는 64로 설정을 할 건데 이 심볼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samples per symbol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한 것처럼 그 거기에서 공식을 계산을 했었죠.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심볼 레이트에다가 samples per symbol을 해주면은 결국 이게 IQ 샘플 레이시 되는 거니까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게 당연한 이치겠죠. 그 다음 블락은 우리가 베이스밴드 신호를 RF 신호로 바꿔주기 위해서 위한 시뮬레이션 부분인데요. Frequency Translating FIR 필터를 이용해서 센터 프리퀀시를 바꿔주고요. 그리고 노이즈 소스 블락이랑 add 블락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AWGN, Additive White Gaussian Noise를 추가해 줄 겁니다.
이때 frequency translating FIR 필터의 프로퍼티는 데시메이션은 1, 탭도 하나, 센터 프리퀀시만 우리가 기존에 만들었던 베리어블 센터 프리퀀시로 바꿔줄 거예요. 그리고 노이즈 소스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 타입은 우리가 AWGN은 만들 거니까 가우시안으로 하고 그 크기는 앰플리튜드는 시뮬레이션 도중에 조절할 수 있도록 노이즈 바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난 후에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의 이제 프로그래프를 실행을 할 거고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바꾸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직접 데모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우리 해줘야 될 거는 variable 블럭을 설정해 주는 거죠.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먼저 샘플레이스는 80K로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샘플스 퍼 심볼 값도 8, 그리고 센터 프리퀀시는 500kHz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이즈 크기 조절을 위한 노이즈 바라는 큐티클 레인지 블락을 이용해서 하나 만들어줬고 그때 디폴트 밸류는 0, 스타트는 0, 스탑은 1, 스텝은 1 마이크로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들이 제일 위에 있도록 일단 제가 구의 힌트를 넣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적절히 설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리퀀시 옵셋을 시뮬레이션 해주기 위한 DF 변수를 하나 만들었고 그 값은 0이고 스타트는 마이너스 50ml, 스탑은 50ml, 그리고 스텝은 5ml로 설정을 하고 포인트도 노이즈 바가 제일 먼저 오고 그 다음에 DF가 오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 우리가 QPSK 트랜스미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 랜덤 소스를 이용해서 0부터 4까지의 값을 만들어주는 거였죠. 그래서 미니멈은 0, 맥시멈은 4, 그리고 넘버 오브 샘플즈를 지금 1K인데 10K까지 늘려줄게요. 리핏은 그대로 yes로 놔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chunks to symbols라는 블록을 이용해서 이 0부터 3까지의 값을 심볼 매핑을 해줄 텐데 이 심볼 매핑을 하기 위한 변수가 바로 여기 있는 심볼 맵이라는 변수죠. 그리고 그 값은 제가 1 더하기 1j, 1 마이너스 1j, 그리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j,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j라고 그 심볼에 매핑되는 0, 1, 2, 3 순서에 맞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청스투 심볼에서 이 심볼 테이블을 심볼 맵으로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디멘전은 2가 아니라 1로 설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다음에 해줘야 될 부분은 스로틀 블락을 연결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다음엔 리핏이라는 블락을 이용해서 이 심볼의 길이를 늘려줄 거예요. 인터폴레이션에서 이 값을 samples per 심볼로 설정을 해서 이 심볼이 8번 반복되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root raised cosine 필터를 이용해서 펄스 쉐이핑을 해줄 건데 이 root raised cosine 필터의 프로퍼티를 심볼 레이스를 우리가 샘플 레이트, 샘플 레이스를 샘플스 퍼 심볼로 나눠준 값으로 설정을 할 거죠. 그리고 알파 값은 0.8로 하고요. 그리고 number of tabs는 64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줘야 될 부분은 컨버전을 위한 부분인데 어, 오른쪽으로 계속 진행하면은 너무 길이가 길어지니까 버추얼 싱크를 하나 만들어서 싱크와 소스를 만들어서 아래에서 연결을 할게요. 그리고 다음은 컨버전을 위해서 frequency translating FIR 필터를 가지고 오고요. 이 FIR 필터의 프로퍼티를 탭은 1개, 그리고 센터 프리퀀시는 센터 프리퀀시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이즈를 모사하기 위해서 AWGN을 모사하기 위해서 노이즈 소스 하나를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그때 노이즈 프로퍼티는 가우시안의 앰플리튜드 1, 그리고 앰플리튜드는 우리가 변경할 수 있도록 노이즈 바로 하고 시드는 그대로 0으로 놔둘 거예요. 그리고 add라는 블락을 이용해서 이 신호들을 서로 합해주면은 AWGN 채널이 완성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완성된 신호가 이제는 그 트랜스미터 쪽은 다 구성이 끝났어요. 끝났고 우리가 완성된 신호들이 서로 잘 작동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싱크를 연결을 해줄 건데 현재 우리 같은 경우에는 워터폴이나 워터폴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워터폴은 지우고요. 이렇게 연결을 해줄 건데 제일 먼저 우리가 서로 비교해 볼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과 그냥 내가 심볼 매핑이 된 부분 그리고 나서 샘플 스퍼 심볼을 이용해서 서로 적용한 부분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비교를 해 볼게요. 그리고 현재 실행을 위해서는 출력이 연결돼야 되니까 널 싱크라는 걸 이용해서 일단 출력을 연결해서 실행이 가능하도록 해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하면은 보면은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우리가 랜덤 소스를 심볼 매핑하고 바로 연결해 준 부분이 될 거고요. 위쪽에 있는 부분이 샘플 스퍼 심볼, 즉 8번 반복한 값이 될 거예요. 보면은 이게 그대로 출력이 되면은 그 심볼 값이 제대로 너무 빠르기 때문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샘플 스퍼 심볼 8개를 그 샘플을 리핏해서 이렇게 펄스 형태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 리핏된 신호를 펄스 쉐이핑을 하게 되는데 펄스 쉐이핑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바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네모 반듯한 펄스가 약간 스무스한
사인 웨이브 형태로 바뀌게 됐고요. 그리고 프리퀀시 쪽을 보더라도 보면은 전체적으로 대역에서 높은 신호가 필요한데 펄스 같은 경우에는 펄스 쉐이핑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대역이 제한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컨스텔레이션을 보면은 보내 우리가 펄스 쉐이핑을 하기 전에는 각각의 그 컨스텔레이션에 잘 맞아 들어가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근데 반면에 펄스 쉐이핑을 하고 나면은 이 심볼들이 엉뚱한 데 찍히죠. 이 엉뚱한 데 찍히는 거는 펄스 쉐이핑을 하면서 그 페이즈가 서로 싱크가 안 돼서 그래요. 그 페이즈가 싱크가 안 되는 부분은 나중에 수신단에서 처리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펄 쉐이핑 된 신호와 노이즈가 추가된 신호를 비교를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현재 프리퀀시가 시프팅 됐고요. 그리고 노이즈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좀 신호가 프리퀀시가 지금 어컨버전 되면서 웨이브폼의 형태가 바뀐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내가 노이즈를 조절을 하면은 이 스펙트럼 자체가 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신호가 깨끗하게 보이다가 노이즈가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이렇게 지저분한 신호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 컨스텔레이션도 아까랑은 다르게 이렇게 지저분하게 바뀌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USRP QPSK 트랜스미터를 만드는 거를 마무리를 했고요. 다음 14장에서 또 연속해서 리시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